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에 ISM의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네, ISM 내용에 따르면 3분기에도 여전히 원자재 가격 상승, 제품 운송 어려움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업들과 납품업체들이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근로자들의 결근과 단기적인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일자리 충원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6월 건설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비거주형 공공건설 지출은 여전히 침체되고 있다는 분석과 한편으로는 주거용의 경우 재고가 낮아지면서 모멘텀의 일부 상실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백악관이 성인 백신의 1회 이상 접종률을 70%를 달성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1회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회가 넘어야 좋은 것인데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가 92.05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 및 경제 지표 호조세로 인한 영향으로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1.2%대로 재차 하회한 가운데 최근 대규모 달러 순매수 포지션이 청산된 점이 달러와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과 금 가격이 온스당 1822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델타 변이 확산 및 경제 지표 부진 등의 혼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낸 점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배럴당 71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한 결과의 영향으로 아시아 경제 회복이 둔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약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64% 런던 업그레이드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전문 은행이 지정을 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계좌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근법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으로 추진이 되며 여기서 특근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형태가 계속이 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의 취지로 이번 내용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국회에서 코인 공직자도 신고하고 상점 폐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더욱더 투명하게 좀 관리하기 위해서 측면인데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논란의 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슨 정책이든 간에 여기에서도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같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순기능은 그만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규 코린이들이 만약에 대거 이번에도 만약에 코인 쪽으로 계속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문제 있는 코인들이 싹 일부는 좀 그나마 좀 줄어들 것이니까 피해 규모가 좀 적어지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반면에는 기존에 들고 있었던 코인 유저분들은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코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해당에 있는 금융위가 만족하는 수준만큼이 안 됐을 때는 또 상패의 리스트에 들어갔었을 때 엄청난 자산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 입장에서는 한 번은 툭 털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3에서에 대해서 만약 신규에 있는 자금을 만약에
해당 코인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약간 덩어리가 큰, 그리고 확실하게 모델이 좀 뚜렷한 그런 코인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DM 등 스테이블코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이번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 DM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빅테크 시장의 지배력 강화는 금융 안정과 개인정보 보호,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각 금융 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조만간에 하반기에 아마 DM에 따른 추가 소식을 내비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 승인 급하지 않다, 대다수 디지털 토큰 증권과 유사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SEC 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올해 ETF가 더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던 내용이었는데, 하반기에 ETF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 의중이 이미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코카콜라 NFT 경매 마감, 낙찰가 217이더 가격에 낙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경매 수익금은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지원하는 형태로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솔라나 담보대출 플랫폼 포트 파이낸스가 솔라니움의 아이디어에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용자는 화이트리스트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번 참여자가 캐피탈 쪽이 좀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자금도 적절하게 모였다 라는 점에 좀 의미가 있게 되겠고요. 하장우의 첫 NFT 작품 경매 시작가가 2배 정도 가격에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 낙찰된 가격은 5,546만원 선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다의 비트포인트 상장 일본 첫 정식 상장이라고 하는데, 해당의 스파크 CTO가 이런 소식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규제당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상장을 규정은 상당히 엄격한데 그 중에 소수 코인만 상장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러시아 법원이 최대 국영은행 암호화폐 거래 계좌 차단 해제를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BOE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도입 4가지의 잠재적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최근 글로벌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송금 시스템 간소화. 두 번째, 디지털화를 촉진. 세 번째,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을 할 수가 있으며, 네 번째, 미국 기업 및 디지털 화폐 채굴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중형 암호화폐 11곳 영업이 중단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최고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사기 의혹에 따른 영향으로, 그리고 FATF 규제 준수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페널티를 또 받게 되면 시중 은행들의 타격이 커지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미리 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있는 거래소 하면 내 돈이 아예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그 점은 꼭 유념하시면서 꼭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쪽은 이번에 이쪽입니다. 네. CP닥 쪽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중단을 하고 서비스도 종료를 해버리면서 입출금이 막혀버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극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스케어에 따른 2분기 비트코인 투자 손실이 518억 원 정도가 나왔다라는 측면인데요. 최근에 이 스퀘어에 따른 매출 규모가 좀 재밌습니다. 네. 스퀘어 쪽은
분석하기가 나쁜 부분이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공개된 자료가 꽤 많고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확인하기가 매우 편하기 때문입니다. 보게 되면 자, 지금의 스퀘어의 사업 구조를 한번 보세요. 뭐가 제일 많죠? 네, 뭐가 제일 많을까요? 네, 뭐가 제일 많을까요? 네,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쪽 사업 시장 자체가 앞으로 제일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실정이고요. 여기에서도 스퀘어에 따른 매출 부분하고 전년 동기 대비 91%, 비트코인을 제외한 순이익이 1조 3천억 정도, 87%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3분기와 4분기가 좋으려고 하면 비트코인이 좋아야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는 형태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 손실액은 그냥 상징적인 부분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던 스퀘어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 왜냐면 그렇게 많이 매집을 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 부분으로 좀 재미를 많이 봤던 스퀘어 입장에서는 당연히 3분기, 4분기 어떻게 해서든 비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하지 않게끔 무언가에 대한 액션을 좀 더 취하려고 하겠죠. 왜냐? 주주들한테 어느 정도에 따른 기대감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과 주주들이 생각보다 만약에 이런 매출과 또 조만간에 또 슈퍼 악재가 있죠. 테이퍼링에 대한 시작하는 점이 되면 장이 좀 많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빠지게 되는 그 시점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해줄 것이냐, 주주들을 얼마만큼 잘 달랠 것이냐, 그건 스퀘어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되게 잘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는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비월드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하는 이유가 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고 하는 양이 앞으로 하반기 비중에서는 더 많아질 것이다. 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미국의 SEC 위원장이 디파이 규제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디파이 관련돼서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의미는 이제 조만간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중 은행이 갖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만 그냥 찍어내면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로 사업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괜찮은 모델이 디파이입니다. 그럼 디파이 부분을 규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SEC 위원장에 따른 역할이 필요하겠죠. 근데 SEC 위원장이 이 디파이에 따른 이런 규제를 좀 정리를 안 해주면 하기가 어렵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시중은행들에 대한 주식 가격 추이가 어떻게 변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푸시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은행협회 아마피 기업가 제휴를 고려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 CBDC, NFT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암호화폐까지 포함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암호화폐 사용 사례 예시로는 커스터디, 그리고 이자 계정, 결제, 대출, 거래 지원, 그리고 보험, 네트워크, 자산관리, 디파이 부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법 개정안에 기업 과세 대상을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둘 다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채굴자, 노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명시됨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인프라법에 따르면 개발자, 제조업체, 채굴자들은 납세 대상에 또 포함이 되기도 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네, 그리고 8월 달에 알트코인 호재 일정 부분에 보충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또 요 자료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러시코인 페이먼트 서비스 러시 멤버시라고 해서요. 7개 법정 화폐와 러시코인을 포함한 10개 암호화폐, 뭐 테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EUSD, 그리고 XRP, 팍스 등등이 뭐 들어가져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정이 지난 거는 얘기하지 않겠고요. 이더리움 메인넷, 런던 하드포크 8월 4일, 체인링크, 서밋, 그리고 비트코인, 발캐리 ETF 신사 발표가 10일자, 카바가 12일, 메인넷 출시, 리스크 8월 24일,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비트코인 8월 25일, 스카이브리지 ETF 심사, 그리고 버즈의 반감기, 메디블록, 메인넷 업그레이드 8월 중에 있고요. 에이다 8월 중에 알론조를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8월 중에 목표이니까 변동사항이 있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분인데, 이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도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코리니 분들도 많고 또 초보자 분들도 많아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8월에 열리는 경제정책 토론회인데요. 캔자스 시티에서 연방은행 주최하에 진행이 되며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부 장관, 경제학자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해당 이벤트가 주요한 이유는 해당 미팅을 통해 세계 경제 현황과 각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점과, 또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번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발표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엄청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해당 증권가도 거의 만장일치급으로 내놓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나오게 되면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의 채권 매입액에 대한 또 예상의 치의 사이즈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더 이 내용에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최근치에 대한 추이를 또 보게 되면 8월 달에 대한 시그널로 인해서 많은 또 소식을 전달을 많이 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법이 9월 24일, 리플 스웰이 11월 달에 9일부터 11월 달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스웰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 시점만 반짝반짝거리니까 잘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인도의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바우처 E 루피를 발행을 했다라는 측면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요. 미 결제 기업 NCR이 비트코인 ATM 운영자를 인수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 투자 인구도 2배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기대감 있게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라는 그런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 보게 되면 크립토닷컴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도 1억 600만이었던 투자 인구가 3개월에 2억 3,300만 명으로 급증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뭐 다 이용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유의미한 부분이다 라고 하겠고, 만약에 유령 계좌가 꽤 많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걸 너무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가, 최근에 여러 가지 월렛을 많이 쪼개서 디파이를 했던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빼고 좀 줄이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